자, 오늘 2차 전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요즘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또 험악한 분위기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팩트에 기반해서 잘 좀 명확하게 우리 시장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안 좋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네. 더 안 좋아질까요? 뭐 일단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싸진 않다 지금이. 그렇게 왜냐면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PQC로 나눠 보면 그래도 저희가 기댈 때라고 하는 거는 PQC라는 게 프라이스? 가격 이제 매출을 하는 실적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가격하고 이제 Q 그러니까 물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코스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수요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어쨌든 유럽의 지표가 좀 안 좋아진 것들은 확인을 하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수요가 정말로 더 안 좋아질 거냐에 대한 그 받침이랄 뭐랄까 그런 기댈 수 있는 그 버팀목이 저희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수요가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까지도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수요에 대한 비관론이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런 어떤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Q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배터리 판가라든지 양극재 판가 같은 것들은 보통 메탈 가격의 3개월 또는 배터리 가격은 이제 6개월 후행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리튬 가격이 더 많이 빠지진 않고 빠진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지표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격 지표보다는 Q를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자. 특히 이제 미국 수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수요 언제 나와요? 미국의 이제 작년 연말까지 수요는 괜찮았어요. 상당히 양호했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4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에도 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10월달, 11월달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12월달에 판매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전기차 침투율이 한 10% 정도 약간 막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올해부터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7,500불 세액공제 해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때 돌려주는 개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4월달에 돈을 돌려받는 거고, 네. 7,500불이면 거의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 다른 데서 공제를 많이 못 받으셨고 그런 부분들만이 사실 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거구나. 네네네. 텍스 리턴이군요. 그게. 맞습니다. 텍스 리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건 뭐냐면은 살 때 깎아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가격을?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사는 시점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쳐놨지만 타임 오브 세일, 그러니까 파는 시점에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온 게 언제냐면 10월 달 초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0월, 11월 달에 전기차를 사시려던 분들이 올해 1월 달에 사는 게 훨씬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구조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혜택 내에서의 그 혜택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 뭐가 되냐면은 내가 텍스 크레딧, 텍스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딜러한테 넘기는 개념입니다. 그럼 딜러가 그걸 가지고 할인을 해주고요. 딜러가 그거를 이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면은 72시간 내에 그 캐시가 딜러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줘요? 네네네. 와.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게 편하겠네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굉장히 넓어져.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풀이 넓어지고요. 이제 저수자에게 테슬라 사나 근데.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차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올해부터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살 때 깎아주니까 내 할부 금액이 당장 줄어들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00불 당장 60개월 할부한다고 치면은 월간 한 120불 정도는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효과가 일단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통 구조 면에서 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딜러들한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딜러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좀 열심히 팔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게 사실 올해 초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GM을 비롯해서 신차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면서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업체들도 좀 많이 빠지고 테슬라가 이제 빠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수요 출하량 성장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올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공장은 GM과 함께하는 JV가 가장 중요하죠. 말하자면 사실 올해 제일 중요한 수요는 GM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그렇지만 사실 이제 GM 쪽에서의 그런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회복이 좀 중요하다. 아 근데 외신을 보면은 네네네. 미국에 한파가 와가지고 엄청 추우니까 네네네. 전기세 난리 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나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네. 이게 더 민감한 것 같은데. 네네. 아, 내가 살라 그랬더니 뭐 겨울에 계속 춥겠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당연히 이제 전기차들 어려울 수 있는데 내연기관차도 영하 한 30도 되면 되게 힘듭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디젤차 같은 경우는 디젤이 어는 점이 마이너스 17도예요. 디젤 오는 점이 마이너스 17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연료가 굳어버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움직이기 힘든 건 매 한 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추울 때 다 타보셔도 알겠지만 그 납축전지 그 플러그가 점화가 안 돼서 시동이 안 걸린 경우 많잖아요. 네. 너무 사실은 추우면. 그렇죠. 그런 거랑 사실은 모든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더 부각이 좀 된 거군요. 네, 더 부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추워가지고 뭐 저 디젤 타고 오는데 추워가지고 옛날에 뭐 뜨거운 물 뿌리고 네, 막 그런 그렇죠. 거 가장 옛날 얘기지. 요즘에 뭐 추워서 시동 걸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디젤차가.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주행 거리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엄청 거잖아요. 줄어든다는데 네네. 추우니까 그게 다 그 방전이 된다 뭐 이런. 그게 그 화석연료 때문에 내연기관 차는 네네네. 그 열을 그냥 내부에서 해서 저 안에 뭐 시트니 뭐 이런 거 다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저 연료 안 들거든. 따뜻하게 하는 거는 거기서 열 나는 거 일로 다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근데 전기차는 그거 난방이니 이거 다 전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쓰고 있죠. 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까 네. 전기차를 겨울에 탄 사람들이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네. 그 사실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도 이제 노르웨이나 이런 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것도 거기도 신기한 추운 거죠. 나라인데? 네. 거기도 추운 나라인데 진짜. 거기 왜 대란이 없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모는 거에 좀 더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전기차 급속 충전 이동 뭐 이런 충전차 같은 거 이런 걸 좀 사업해 보면 어떨까요?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죠. 충전 인프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또 미국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입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미국의 급속 충전소를 봤을 때 테슬라 점유율이 이제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전소가 이제 한 2배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자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LG엔솔하고 삼성 S 52 신저가의 SDI는 정말 심각하던데. 네네네. 뭐 계속 빠져요. 참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SDI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파나소닉이나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이 다른 사업부가 굉장히 큰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 가장 싸졌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는 좀 상당히 좀 비관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DI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기차 수요가 더 안 좋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 실적 전망치가 더 하향 조정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그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요 지표를 좀 확인하고 좀 뭐랄까 좀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SDI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전기차가 BMW라든지 그다음 리비안이나 이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은 또 전기차 판매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리비안 리비안 몇 대나 돼요? 리비안이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리비안이 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그래요?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지? 아우디 같은 이 3사가 전체 이제 출하량의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실 때도 어떤 자동차 회사에 이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이제 하고 있고 그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잘 파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SDI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저평가됐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력으로 파는 업체들이 잘 팔고 있고,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해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전체 이제 출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 유럽 쪽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더 하향되는 뭐 그런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제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댈 곳이 이제 올해는 GM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GM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M에서는 전기차 줄였죠, GM도. GM도 출하량, 그러니까 그 시점을 다 딜레이를 했죠, 말하자면. 신차 나오는 시점을 딜레이. 포드는 어디랑 연결? 포드는 이제 SK 쪽이죠. SK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드가 최근에 이제 전체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내리면서 더 안 좋은 센티먼트가 됐는데, 포드의 전략이 그러한 거고, 이게 시장 전체로 해석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센티먼트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네네네. 왜냐면 작년에도 그들이 얘기한 것들을 못 지켰기 때문에. 포드는 이러다가 전기차 거의 강원도 엄청 하고 뭐.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그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증산을 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뭐 트럭에 대해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F150 트럭이 원래 잘 팔리는 전기차인데 이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테슬라도 이제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게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번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픽업 트럭을 생산성을 잘 낮추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이제 양산을 한다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승용차를 만드는 거랑은 네.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안 팔리죠? 많이 팔리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많이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도 쓸데없는 데 돈 많이 쓴 것 같아. 그거 짧으면은 네. 사이버 트럭 막 2단 협착이 막 날린다. 그리고 기수도 하나 안 가. 그게 뭐 본질적으로 그게 뭐 필요한가 이거지. 스탱스탱. 뭐 저희가 픽업 트럭을 잘 몰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험하게 쓰시는 분들, 험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차라고 하면 뭐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픽업 트럭이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그냥 주행을 위해서 타는 승용차랑은 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오프로드인데 싶습니다. 뭐 기수증 간다고 뭐 문제가 되나? 일하는 데 쓰는 거. 그렇죠. 네. 그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테슬라 다시 이렇게 좀 인기를 얻으려면 역시 뭐 판매가 붙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가 좀 바뀌면 테슬라가 좀, 왜냐면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워낙 많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거의 차량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모델 3하고 모델 Y. 나머지 모델 S나 모델 X가 있지만 사실 되게 미미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자동차로 팔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테슬라가 좀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앨런 머스크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제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좀 볼륨 차량들, 좀 가격대가 저렴한 차량들, 사실 이건 테슬라만의 숙제는 아니고요. 모든 전기차 업체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기 가격 부담이 있다.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근데- 이런 때인가 뭐 전기차는 싸야 팔린다고 얘기 한 번 했다가 내가 얼마나 문매를 맞았든지. 전기차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든 했다가 욕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전기차는 실용 아니야, 실용. 실용에 누가 뭐 몇 억을 써. 그렇죠. 이제 차는 사실 실용이죠. 저희 같은 월급쟁이가 타고 다니는 차랑 좀 전기차 다른 자체가 건데. 에너지 효율성이 실용인데. 네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한다고 뭐 1억 2억을 쓰냐고. 자, 여러분 댓글 어떻게 올리는지 아시죠?
아 이거 1억짜리 살 수 있죠 왜? 아니 사지. 그런데 네. 거기에 무슨 그 엔진 음인이 무슨 막 이런 용에서 자기 취향이 반영되겠냐? 그런 의미로 실용인데 실용.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탈 수 있는 전기차 우리가 뭐 말하자면은 이제 뭐 소나타나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 탈 수 있는 전기차 급들이 나와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들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들 대부분을 보면은 그런 쪽들보다는 뭐 아우디라든지 BMW 같은 이런 쪽들 파는데 사실 이제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빈자리들을 이제 테슬라의 이제 여러 가지 세그먼트 중에서 좀 가격이 낮은 리어휠 드라이브 같은 모델들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 이런 쪽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독일에서 줄이고 약간의 이제 뭐랄까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는 판을 깔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유럽의 업체들이 대응을 잘 못하고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외국의 업체들이 이 시장을 이제 많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좀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야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가 나타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럽의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과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국 전기차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네. 전기차 만드는 전기차 회사들, 네네. 그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 네네. 배터리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회사들 네네. 세계 지금 일단 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언제쯤부터 좀 다시 좋은 분위기가 될 거로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연초에 나오는 미국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 맞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 특히 GM의 이제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 기존 그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빨리 하락하는 속도들은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들이 충분히 떨어지고서 옆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하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더더욱 그런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회색으로 그려놓은 게 메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탈 가격을 우리나라 차트 주세요. 3원계 업체들 3원계 배터리 업체들 중심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가격을. 근데 이제 보시면은 3개월 후행하는 이제 하늘색이 보통 양극재 업체들에 들어가는 메탈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파란색이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 들어가는 메탈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ASP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는 떨어질 건데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때서는 마진이 굉장히 크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적어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럽 쪽 수요가 올라오고 미국 쪽 수요가 견조한 걸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킬로와트아워당 이제 판가가 거의 50불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팩 가격이 140불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그럼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팩 가격 기준으로 100불 언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전기차 세대가 처음에 되겠을 때 얘기했을 때 킬로와트아워당 100불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오른 것도 올해 하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네. 수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배터리 가격이 어쨌든 광물 가격이랑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막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높게 좀 나왔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이제 다시는 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네네네. 그러면 과거의 그 에코 형제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영광의 그 주식들
그 수준까지 다시 가는 거는 지금 단기간에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까? 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팬덤이 강했던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 굉장히 환호됐던 그런 주식들은 조금 더 경계하는 게 좋겠다. 경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랑 가장 다른 거는 전기차를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되게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포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포드는 이제 SK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포드가 전기차의 목표치를 상당히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생각했던 거랑은 이제 가정치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관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매우 정돈해서 말씀하셨네요. 네. 참 어떤 주식 그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리 조심해야 되니 참. 네. 워낙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대충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인지 그러시죠. 많이들 파악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고요.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